여러분,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뒤에 찾아온 건 정말 엄청난 혼란이었거든요. 법도 없고 군대도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 칠흑 같던 혼돈 속에서 중세 유럽을 천년 가까이 떠받친 두 개의 거대한 기둥,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진짜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규칙, 법,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중세 유럽 사람들한테는요,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생존이 걸린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혼돈 그 자체였죠. 로마라는 그 거대한 보호막이 딱 사라지니까 유럽은 순식간에 그냥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약탈, 폭력 이런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권력이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해답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가지 해결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두 개의 기둥이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봉건제입니다. 우리가 봉건제하면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시스템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약속이었어요. 보호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죠. 핵심은요, 정말 간단해요.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대신 넌 나한테 충성하고 날 위해 싸워줘. 바로 이 계약이었던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단순한 계약 하나가 중세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 그 기초가 되었던 거죠. 이 구조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봉건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스템이죠. 자, 맨 위에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왕은 이름만 왕이지 실질적인 힘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충성을 약속받는 대가로 힘 있는 귀족들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이들이 바로 영주가 되는 거고요. 그럼 영주는 또 그 땅의 일부를 기사들한테 주면서 군사적인 보호를 약속받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구조의 맨 밑바닥에는 압도적인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상호 의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층이 위아래로 개인적인 맹세와 의무로 아주 촘촘하게 묶여 있었던 거죠. 왕은 영주에게, 영주는 또 기사에게, 이런 식으로 지역 단위의 안정과 질서를 겨우겨우 유지해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 그 기반을 떠받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농노들, 이들은 영주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자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땅에 묶인 존재였어요.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사는 장원을 따낼 수도 없었고 평생을 그저 밭을 갈면서 살아야만 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봉건 권력이라는 건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역적이고 또 군사적인 힘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중세에는요, 이 모든 작은 권력들을 아우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한 힘이 또 하나 존재했습니다. 네, 드디어 두 번째 기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봉건 영주들의 힘이 자기 땅 안에서만 통하는 아주 국지적인 힘이었다면 교회의 힘은 모든 국경을 그냥 넘어버렸어요. 중세 유럽 전체에서 유일하게 보편적인, 즉 유니버설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바로 교회였던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데요. 교회의 힘은 칼이나 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정신적인 권위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가 왕의 명령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내리는 파문, 즉 교회에서 쫓아내는 벌은 그 어떤 처벌보다도 무서운 거였죠. 그런데 교회의 힘이 이런 정신적인 것에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럽 전체 땅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무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그리고 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왕부터 저기 가장 가난한 농노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쳐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1조라는 세금이죠. 유럽 전역에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거치는 이 세금 덕분에 교회는 그 어떤 왕국보다도 더 부유하고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기관 그 이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것이었죠. 수도사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들을 베껴 쓰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시켜줬고 당시 유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일상생활부터 정치, 문화까지 정말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중세라는 시대를 만들어냈는지 그림을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는 아주 지역적이고 군사적인 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이고 정신적인 힘. 이 둘이 함께 있었던 거죠. 결국 중세 사회는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거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봉건제는 사람들에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즉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뭘 받았죠?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모든 유럽인에게 우리는 하나다라는 정체성과 구원이라는 희망을 주었죠. 그 대가는 뭐였을까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안전과 충성, 구원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중세 사람들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핵심 키워드였던 겁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태어난 이 봉건제와 교회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은 거의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땅에 묶여있던 저 기사들의 군사적인 힘이 전 유럽을 하나로 묶는 교회의 저 보편적인 사명과 결합된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아주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